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450여 회 최당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올해 토익이 참 여러 번 있었죠. 매월 2번. 2월과 8월은 또 3번씩이나 있었어요. 3번. 그런데 이번 9월 24일 토익이 최근 바로 어제 있었죠.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파트 5 기준으로는 1등. 제일 어려웠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대강 예문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비슷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요새 하도 저작권 어쩌고 얘기들이 나와서 지금 뱀눈 뜨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제 시험 보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예문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큐터니비도 와주고 땡큐.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해요. 이게 시험 끝나자마자도 가물가물하고 다른 또 이야기들도 있고 한데 여러분이 또 생각나는 대로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가급적 시험 보신 분들 채팅이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문서는 매우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인정을 받았다. 전문가들에 의해. 이거는 이제 몸부림 쳐봐야 동사수식 부사죠. 동사수식 부사.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이제 이 예문은 시험과 같지가 않아요. 비슷한 건데 is 다음에 여기 딱 빈칸 보면 그냥 great만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뒤에 뭐가 있었어. 이게 이제 형용사나 동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형용사나 동사를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이제 부사라는 거, 그게 이제 기본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감사하다도 되지만 감상하다, 인정하다 이런 뜻도 있어서 매우 전문가들의 칭찬도 받고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의미를 새겨보면 돼요. 그리고 디너 파티가 있은 후 정신이 산만해진 상태에서 생기발랄한 그 대화에 정신이 산만해져서 그녀는 실수로 어떤 코트를 잘못된 벽장 안에 든 거예요. 혼이 좀 빠졌어. 그래서 어디 잘못 뒀어. 잘못 두면은 wrong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수강생 중에 950점가 uncertain 아닙니까? 근데 이게 우리말로는 대강 되지. 좀 내가 뭘 어디 넣는지 잘 모르는 불확실한 근데 그 느낌으로는 될지 모르는데 우리말을 너무 잘하고 우리말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시면 영어에 없는 거를 이제 대강 맞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저 벽장 내가 마땅히 넣어야 될 올바른 벽장이 있고 잘못된 벽장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wrong clause를 씁니다. 그럴 때 이제 uncertain 이런 걸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용법도 좀 알면 좋았습니다. 이 문제가 두 번째 문제 유형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많이 틀렸어요. 학생들이 이게 진짜 uncertain 고른 학생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득점자도 실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리딩을 많이 하고 영어식 감각을 좀 익혀주면 좋죠. 테일러 스위프트는 아주 유명한 가수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건 이제 딱 이렇게 생긴 건 아닌데 형용사 어휘로 famous가 나왔다고 그렇게 예상이 돼요. 기억이 회고가 돼요.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하더라고. 그래도 한번 또 여러분이 댓글도 달고 또 의견도 주시면 좋아요. 그 제안은 최고의 구상으로 투표되었다. 올해. 그게 최고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is voted요. 보기 중에 아마 granted가 있었을 것 같아. 얘도 이제 사형식 동사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수동태가 돼도 명사 목적어가 하나 살아있을 수가 있다고. 이니셔티브가 여기서 명사예요. 구상. 최고의 구상으로 투표되었다. 이게 최고야. 이런 식으로. 이 그랜트도 사형식 동사로 유명하잖아요. 형태로는 되겠지. 의미가 안 돼서 얘는 틀렸던 그런 문제예요. 얘도 이제 형태로는 되지. 근데
안 되는 문제. 그 이 whenever가 과거 이렇게 유형을 통계 분석해 보면 9월 달에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접주동이죠. 그래서 내가 해변을 방문할 때마다 저는 이제 침착함을 느낀다. 저도 이제 바다 바다가 이제 막 그리울 때가 있어요. 참 다시 바다 가고 싶다. 속초 바다 가면 좋지 뭐. 그죠? 곧 가겠습니다. 여기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도 EBS 가을 토익 대비 특강 문제 만드느라고 지금 뭐 혼자 외로이 학원 문 닫아 놓고 잠가 놓고 남이 그냥 들어와도 힘들어요. 불청객 들어와도 힘들어. 그래갖고 이제 그런 분들 불편해서 닫아 놓고 이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오랜 협상 끝에 그 파티는 결국 여기서 파티는 이제 측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이런 거 넣으면 더 좋아. 그 양측은 결국 드디어 이제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사 자리로 아마 이게 맞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으로 왔다. 이건 전치사 투였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그냥 대강 한번 만들어 넣어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일 전에 이제 이 듀 데이트는 이제 지불 기일이죠. 지불 기일 전에 지불을 해주세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채팅 참여하면 무조건 퀵뷰를 선물로 드립니다. 알았죠? 이런 방송이 어디 있어? 퀵뷰를 바로 지금 라이브로 듣는 사람 기준으로 선물 드리니까 채팅을 좀 참여하세요. 퀵뷰는 아프리카 TV를 유튜브의 그 프리미어처럼 선전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녀를 만났다 컨퍼런스에서 이게 이제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잘 나오죠. 그죠? 아마 소유격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리고 마케팅 부서가 일을 참 잘했다. 새로운 그런 캠페인에 있어서 이게 문맥상 부서가 맞는 명사어휘였어요. 이게 명사어휘 문제였는데 이게 이제 출제가 됐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참 기억에 남는 여러분 제가 토익계 시조세입니다. 지금은 거의 이제 시조세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걸 여러분 제 연도가 이 나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야. 96년 9월 파트 5 기출이에요. 96년도에도 토익이 있었어요. 알았죠? 이때도 이 데이터가 저한테는 있어요. 그래갖고 당신을 진심으로 초청합니다. 우리 연례 그 자선 축제 박람회 여기서 가을란이 이제 축제죠 보통 이제 이 모임에 이게 9월달 이것도 9월이네 96년 9월 이 코절리 이게 복고풍으로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96년 9월에도 나왔었던 문제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초청장의 고정 문구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진심으로 초청합니다. 아셨죠? 이런 데이터도 있는 게 김대균이야. 알았죠? 별로 반응은 없는데 그냥 혼자 그냥 자기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당신의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회의 그 당일 안에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그 안에 이게 within이 이제 뒤에 기간이 보통 오죠. 그리고 이제 within이 2등 전치사라 그랬어요. 1등은 for죠. 1등은 for, 2등이 within인데 within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난 이게 신기해요. 이게 저희 20 몇 년 전이야. 이거 27년 전, 27년 전에 이 9월 달에 나왔던 코절리가 요번에 2023년에도 나왔어요. 이런 데이터 갖고 있는 사람, 덤벼! 죄송합니다. 겸손해야죠. 자, 그 다음에 그녀는 이 그림에 능숙했다. 그리고 많은 그런 상을 받았어요. be skilled at이에요. be skilled in도 있는데, be skilled at, be skilled in. 이게 skillful과 비슷한, 이게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답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탑 3 최종 후보가 발표가 됐다. 내일 발표될 것이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참여하시는 친구는 퀵뷰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다 드리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이제 그 팀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어플을 개발했다. 이게 개발했다라는 그런 문맥에 맞는 동사 어휘였던 거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문이 전혀 시험과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요새 뭐 저작권 뭐 이런 게 예민한 때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탈락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래도 뭐 아는 사람은 그런 저런 게 답으로 아마 나왔었겠지 이러면서 좀 기억이 날 거예요. 더 기억나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어요. 알았죠? 그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관돼 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그리고 이게 carefully에 이게 명사가 뭔지 기억이 안 나. 가물가물해. 아무튼 조심스러운 그 계약서에 대한 독서, 이런 걸 읽는 것이 필수다. 사인하기 전에. 저도 이제 이걸 인생 살면서 상당히 여러 번 겪어봤어요. 그 중에 한 번은 좀 잘못해가지고 한동안 고생했는데, 이 계약서는 잘 읽어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 이들은 서프라이즈 파티를 그녀를 위해서 계획 중이다. 이 주격 데이드. 주격도 나와요. 대명사의 격은 뭐 인기 문제고 반드시 출제가 되죠. 그게 이제 기본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급 제품이죠. 이 화려한 고급 제품 가격이 일반 제품보다 상당히 더 높다. 여러분, 명품이란 게 조금 좋고 브랜드 인지도 때문에 좋아서 너무 비싸요. 사실 이제 그래갖고 이제 이 significantly가 이 포인트가 뭔지 알아요? 이게 답인데 비교급 강조 부사라는 거예요. 비교급 강조. 한번 여러분 외우고 있어요? 제가 한번 암기해 볼까? Even much still for a lot any significantly, considerably, substantially, slightly. 이런 게 이제 비교급 강조 부사로 유명해요. 그 중에 이거야. 이건 제가 많이 했어요. 이 방송하면서 많이 알려드렸죠. 여러 영상에서 많이 알아보셨고 이제 들으신 분도 계실 거야. Even much still for a lot any significantly, considerably, substantially, slightly. 이런 게 비교급 강조 부사다. 그 다음 어제 라이브로 해보니까 이걸 엄청나게 틀렸어. 우편물을 통에 넣으세요. 그러니까 이 입구에 제공된 이게 리셉터클이 통이에요. 통. 이제 그 통에 넣어야지 그 리셉션에 넣을 수는 없잖아. 리셉션에 우편물을 어떻게 넣어? 이게 전치사가 인이었는데 in the receptacle 넣는 통이죠. 통. 이게 나중에 그림으로 유튜브 같은데 이제 찾아보시면 이게 또 나온단 말이야. 이게 리셉터클. 이거를 리셉션 고르고 좀 안타까운 친구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 많이 틀렸던 문제로 제가 압니다. 이제 그 후기 때 마음 아파하는 채팅이 많았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티를 좋아해요. 커피보다. 뭐 아침에 이게 이제 문맥이 rather than이 이제 뭐뭐라기보다는으로 나왔어요. 예문은 전혀 달라요. 그리고 이제 그녀가 머물도록 설득을 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결심을 했다. 그래서 이제 떠나기로 했다. 뭐 이런 거죠. 이 surprisingly도 뒤에 어떤 걸 꾸며주는 걸로 나왔어요. 이런 예문은 아니야. 근데 이제 답으로 요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대강 또 살려서 예문을 넣어드려요. 여러분 요거 예문 생각나는 분은 대강 단어를 밑에 좀 넣어주세요. 제가 이제 우리 만점과외 하는 친구들한테도 뭐 좀 부탁을 해봤는데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에는 너무 어려웠어. 그래가지고 이거 5에서 시간 다 잡아먹고 나중에 7 풀 때 시간 모자랐다는 학생이 참 많았던 시험입니다. 이게 뭐 토익이 왜 이렇게 어려워? 어떤 분이 제가 댓글 보니까 뭐 수능 강사를 했는데 토플 IELTS 이런 게 어렵지 토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웃긴 놈의 새끼 욕해야 되겠다. 전 웃긴 놈의 새끼라 그랬어요. 그런 강의하는 놈은 토익 점수 한번 토익 시험 보고 한번 공개해 봐야 돼요. 이 사기꾼들이 많아요. 말만 잘하고. 토익이 요새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점수 안 나와서 고통받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받게 시험 한 번 안 본 인간이 그런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그죠?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말이 좀 거칠었는데 웃긴 놈의 새끼는 맞습니다. 하여튼 좀 욕해서 죄송합니다.
화가 나지? 아무튼 간에. 자, 하여튼 놀랍게, 제가 시험 매번 보면서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 분노가 치밀어. 뭐가 쉬워, 쉽기는. 하여튼. 자, 이 마라톤을 이제 레코드 타임에 이제 마라톤을 마쳤다. 기록적인 시간에 이제 놀랍게도 이제 기록을 깼다라는 얘기죠. 그죠? 하여튼 뭐, 기록대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뭐, 그 정도 해서 놀랬다. 근데 아무튼 요거는 조금 예문이 많이 달라요. 이 서프라이징리는 기억이 잘 안 나, 이게. 그리고 웨이브는 이거 좀 기억나죠. 이거 이제 은행이 뭐, 요금을 좀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번 달에. 이제 뭐 다 힘들어 하니까. 뭐 이제 뭐 예문은 똑같진 않지만 하여튼 면제해 주다. 요게 동사 어휘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공원은 그 주변 지역을 아름답게, 이 도시 주변 지역을 아름답게 한다. 이게 ing형이 맞아요. surrounding. 이게 재밌었던 게 몇 년 전에 제가 일본 가서도 가끔 시험 보잖아요. 그때 10월 달에 제가 자주 가요. 근데 그 7월에도 한번 간 적 있고, 7월에 시험이 한국은 2번인데, 그 사이에 일본이 토익 시험이 있었어. 그래서 끼어 들어가서 시험 보고 문제 좀 외워왔는데, 그때 이런 거 나왔는데, 7월 말 시험에 한국엔 안 나오더라고. 근데 그게 그 다음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요새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지난 그 8월 말 시험은 일본과 한국이 비슷한 문제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 요번에 be scheduled to에 동의어 be slated to가 나왔어요. 요게 이제 10월 달에 나오면 제가 추석 선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야. 이걸 이제 도쿄대에서 이제 공부하는 친구가 알려줬거든. 근데 여기 뒤에 동사 원형 나오는 독해 동의어로 이게 일본에서 엄청나게 충격을 줬대요. 이게 독해동의어로 나왔거든요. 이거 모르는 사람 한국에도 많잖아. 그죠? 야, 뭐 이런 문제를 내냐 하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독해동의어 문제가 이거였대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참고해 주세요. 가장 첨단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 김대균 토이킹의 방송, 이 강의를 들어줘야죠. 그죠? 그리고 이것도 참 어려웠는데요. 대부분의 테크, 기술 창업 그런 스타트업 회사들은 삼성동에 밀집돼 있다. 원래 그 컨센트레이트 하면 온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끊기는 거고요. 뭐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장소가 인이어서 여기가 인이란 말이야. 그렇죠? 삼성동에 집중되어 있다.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핵심적인 물건을 항상 포장해서 이제 챙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충전기, 스낵 같은 거. 그 여행이나 모험 전에. 저는 이게 얼롱사이드 후기가 많이 돈대. 근데 난 얼롱사이드가 몰라. 답으로는 저는 예문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비포로 하고, 몰라. 나랑 좀 재밌었던 게, 만점과에 했던 제 영혼의 우리 사랑스러운 제자들은 모두 비포를 했어. 그러니까, 나도 뭔지 모르지만 비포 같아. 그러니까, 얼롱사이드는 내가 무슨 예문인지 답으로 기억 안 나요. 뭐 또 이제 사람이니까 틀릴 수는 있지 모르지만, 우리 김대균 학원 우수 학생과 김대균 토이킹은 비포로 했습니다. 예, 얼롱사이드 몰라. 나는 이제,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우수 학생들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수석 그런 건축가와 상담하는 가운데 우리는 더 생존, 이게 이제 환경을 의식한 어떤 자료예요. 이제 재료를 더 포함시키기로 했다. 건물 디자인에. 그러니까 이제 재활용제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넣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with 문제, consultation with라 예문 하나 더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최종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는 이제 전문가들과 상담을 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코스를 완성하자마자, 이게 어폰이 뭐뭐 하자마자예요. on이나 어폰이 ing나 명사랑 잘 어울려서 이제 완성하자마자 자격증이 주어진다. 자격증이 이제 선물로, 상으로 제공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게 이제 본동사 자리예요. 본동사 자리고 수동태 같은 건 안 돼요. 왜냐하면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목적어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는 그 운영을
간소화했다. 뭐 하기 위해서 생산성을 높이고자.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경영을 합리화하다. 그 뜻 있죠. 그게 바로 이 단어라는 거. 그걸 여러분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좀 나름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까? 네, 재밌는 거. 나만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기 나름인데.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숙제는 끝냈고, 요번에 그 토익에 참 특이한 사진이 나왔었어요. 자전거 뒤에 이렇게 뭐 자전거가 그 차 뒤에 걸려 있는 사진 기억나세요 혹시? 저는 이제 그게 좀 기억이 나는데,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거 잠시 보여줄게요. 네, 가끔 이제 뭐 이런 것도 재미로 이제 보면은 좋으니까. 자, 한번 보여줄게요. 뭐 이게 재밌을 수도 있고 나만 재밌는 그런 사진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거의 끝나가는데, 이건 아프리카 스타일로 잠시 이제 보여드리겠어요. 차 뒤에 자전거가 걸려 있었죠. 그렇지. 근데 이제 이거를 이런 거를 한번 보여줄게. 기억나시나 몰라요. 제가 좀 가끔 뭐 할 때 이런 거 보여드린 적 있죠, 그죠? 이거 제 자전거죠, 제 거. 요새 하도 이거 나중에 그 토익 데뷔 특강 가을에 EBS 때 한번 넣어볼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원래 시험에는 이제 사람이 자전거를 이 자전거 거리에 넣고 있다 그래갖고 이제 a person is putting a bicycle on a car rack, car rack이라고 이제 했어요. 자동차에 있는 car rack.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이런 스타일로는 이제 there are two bicycles on a car rack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답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겠죠. 알았죠? 이건 이제 인생은 즐겁게, 토익은 김대균과 함께 이런 의미에서 좀 이런 거 재미로 한번 사진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번에 시험 충격받은 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뭐 저도 충격받았고, 뭐 이렇게 시험이 어렵냐. 그래서 상당히 힘든데 우리가 이제 힘든 대로 뭐 나만 힘들었나? 다 힘들었지. 그러니까 이제 너무 낙심하지 말고 수고했다고 자기를 격려하세요. 수고했어. 얼마나 고생했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추석 잘 세시고 마음을 편하게 갖고 또 토익 공부하시려면 우리 김대균 학원도 많이 찾아오십시오. 땡큐. 감사합니다. See you again. Bye. 안녕.